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브 코딩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된 서비스 중에서 유명한 것이 V0, 러바블, 리플릿, 볼트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대2로 먹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각자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깍두기로 최근에 AI 스튜디오라고 구글에서 나온 빌드 앱스도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UI고요. UI 만들기 위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바이브 코딩 AI 서비스들은요, 간단하게 작성하더라도 느낌만 적더라도 계획을 알아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만들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 포함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넣었고요. 이 문장은 일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앱인데 UI와 카드 형태의 UI와 그리고 수정, 삭제, 추가, 읽기, 개발 용어로 이야기하면 CRUD 기능이 포함된 일기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UI 라운드인데요. V0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의 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날짜가 수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 하나씩만 써라 라고 되어 있고 글자 수는 200자대로 글자를 작성하고 버튼 클릭하면 저장되는 형태인 UI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볼트입니다. 볼트는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 영어 일기를 써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깔끔한 박스에 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러바블인데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 박스 형태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허전한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리플릿인데요. 리플릿 같은 경우는 저 깜짝 놀랐어요. 실행을 시키고 나서 화면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런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정말 벌써 이걸 다 만들었어? 그것도 이렇게까지 만들었다고? 라고 느꼈는데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이게 프리뷰, 그러니까 목업이고요. 클릭했을 때 클릭은 안 되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 만들고 있는 중에 처음에 이런 화면을 띄워준다는 자체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 화면 자체도 캘린더도 있고 총 작성일 이번 달 이런 데이터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런 형태로 지금 빈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깍두기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고요. 검은색, 그러니까 다크 형태죠. 고급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라운드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좀 전에 리플릿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라운드는 리플릿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2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동작인데요. 제가 아까 한 문장에 동작도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랑 생성이랑 수정이랑 삭제 이런 기능들을 요청했는데 제가 한번 내용을 직접 적고 그리고 수정도 해보고 그리고 삭제도 해보고 그리고 새로 고침도 해보고 또 같은 날짜 한 번 더 작성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생성이나 읽기나 수정이나 삭제 다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정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일기장을 하나 쓰고 제가 또 오늘 2월 17일 하나 더 쓸 때 오늘의 일기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떴는데 이게 웹브라우저의 기본 팝업으로 뜨다 보니까 이 팝업 UI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동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총 1개, 1 되게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센스 있게. 그래서 소중한 기록이라고 또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볼트였고요. 볼트 일기를 쓰게 되면 추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수정도 잘 됐어요. 그리고 삭제도 잘 되었는데 제가 새로 고침했을 때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살짝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볼트 같은 경우는 날짜를 또 수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좋았는데 새로 고침했을 때 날아가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프롬프트 조금 더 다듬으면 되겠지만은 일단 2라운드에서는 제 마음속으로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바블 추가 잘 됐고요. 수정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잘 되었고 러바블 같은 경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 개의 소중한 기억이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 뜨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해당된 날짜 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날에 하나 더 쓰려다 보니 요 팝업을 좀 깔끔하게 띄워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이지만은 제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 네 번째 리플릿 같은 경우도 생성, 읽기, 수정, 삭제 다 되었고요. 다만 같은 날 한 번 더 추가를 하려고 할 때 러바블과 동일하게 빨간색 팝업을 띄워줬지만은 이 개발자스러운 메시지가 살짝 떠가지고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 구글 스튜디오 빌드 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기능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가 작성을 하니까 이 문장을 좀 다듬어서
작성된 문장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원했던 그런 기능들은 아니었습니다. 2라운드에선 여러분 어디가 마음에 드셨나요? 볼트와 구글을 제외하고는 동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3라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V0, 볼트, 러바블, 리플릿을 제품으로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키워드는 제품으로 검색이 되는데 어떤 키워드는 제품으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메인을 다 넣어봤는데 도메인도 검색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V0 띄우고 AI, 볼트 띄우고 AI, 러바블 띄우고 AI, 리플릿 띄우고 AI 이렇게 띄우고 AI를 붙여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객관적인 수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요 정도였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정도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구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넣기가 좀 그랬던 게 구글 스튜디오라고 넣게 되면 굉장히 높게 떠요. 이게 거의 바닥에 있는 것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빌드 앱스를 넣게 되면은 빌드 앱스 자체가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꽉두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색하면서 좀 의아했던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12개월로 검색을 했습니다. 러바블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볼트였어요. 그리고 볼트는 좀 특이한 게 총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볼트가 초기에 나왔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볼트 인지도가 좀 상승을 타서 유지가 쭉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러바블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플릿이었습니다. 리플릿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V0 저는 개인적으로 V0 굉장히 좋게 잘 썼거든요. V0가 버셀이랑도 연결이 잘 되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인지도는 가장 낮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만 따로 한번 살펴봤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V0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트랑 리플릿이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가장 인지도가 지금 높은 러바블이 가장 낮았습니다.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볼트가 인기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이고요. 중국이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러바블이 여기 독일인가요? 스웨덴인가요? 이런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인가요? 이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렌드로 봤을 때는 볼트와 러바블이 승인 것 같습니다. 라운드 4는요. 좀 더 아까 전보다는 복잡한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LLM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동일한 기준을 위해서 무료 버전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짧은 느낌의 글이 아니라 기획서를 제대로 작성, 그러니까 PRD라고 부르는데 제품 요구사항 문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무료로 쓸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기획서 한 번에 제품이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써서 제가 그 기획서 내용을 바이브 코딩 도구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PRD 또는 기획서를 잘 못 쓰시더라도 이렇게 챗 GPT라든지 아니면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드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GPT에다가 내용을 쓰고 그리고 PRD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잘 만들어주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봇을 만들어서 한 번에 제대로 된 PRD 문서가 나오도록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버전이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봇에다가 내용을 넣었고요. 이 봇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다가 영상 하단에다가 URL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써보실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뭐 피드백 주실 내용이 있다면 피드백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적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격식 있는 비즈니스용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어떤 톤으로 다듬어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친근하고 위트 있게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해 볼게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알려줘 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I가 알아서 센스 있게 다듬어 주길 원하나요? 아니면 수정 포인트를 보여주고 선택하는 걸 원하나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해주길 원해라고 작성을 할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적지 않더라도 이 봇이 알아서 질문을 해주고요. 그 질문 통해 가지고 좀 더 다듬어진 PRD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온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리라이팅 서비스 제품이 나오고요. 목적이 나오고 그리고 유저 플로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UI 느낌 나오고요. 그리고 저장 방식에 대한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드 스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계를 분해를 해서 작성을 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요소들을 봇이 작성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패키지, 그리고 테크 레이어, 테크 기술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커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각 서비스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이 V0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이 볼트입니다. 세 번째 화면이 러바블이고요. 네 번째 화면이 리플릿입니다. 지금 동일한 프롬프트로 요청을 시작을 했고요. 동일하게 무료 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놀라웠던 것은 다른 도구들은 코딩이 생성되는 동안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리플릿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러밥을 보면요, 가장 빠르게 앱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러바블이 가장 첫 앱은 빨리 완성되었지만은 첫 앱이 모두 다 API가 연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요청만 했지 API 키를 준 것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러바블 같은 경우는 API 키를 슈퍼베이스에 넣으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사실 슈퍼베이스가 그렇게 입문자들에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직접 입력하겠다라고 한 3번 정도 티키타카를 하다가 무료 버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바블은 제품 자체를 완성하지 못했고요. 다음은 볼트가 그 다음 순으로 빠르게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아직 API 키는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가짜 데이터를 넣어서 목업이라 그러죠. 그 데이터를 예쁘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V0가 완성이 되었는데 V0 보면서 약간 감동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볼트 같은 경우는 API 키를 코드에서 직접 입력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V0는요. 프롬프트 창 위에다가 API 키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늦었지만은 가장 늦게 리플릿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리플릿도 마찬가지로 API 키를 프롬프트 창 위에다가 입력을 받게 해주더라고요. 코드를 전혀 볼 필요가 없었어가지고 V0와 리플릿의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 가지 다 LLM 서비스를 잘 만들어 줬는데요. 제가 서비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한 GPT-4o를 썼는데 볼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볼트가 가장 이메일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리플릿과 V0 같은 경우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시스템 프롬프트 수정 요청을 해서 다듬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볼트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무료 버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은 러바블은 탈락이었고요. 그리고 V0와 리플릿, 그리고 볼트 세 가지 다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실험을 끝나고 나서 구글 스튜디오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붙여넣고 만들기를 눌렀는데요.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구글 스튜디오, 빌드 앱스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서비스에. 그래서 제가 작성한 문장을 제미나이 통해서 다듬어서 결과물을 바로 보여줬어요. 어쩌다 보니 앱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LLM 서비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가격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V0 $20, 볼트 $20, 러바블 $25, 리플릿 $20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만 보고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 가격만 내면은 한 달 동안 $20만 내면은 한 달 동안 쓸 수 있겠구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크레딧 아니면은 토큰 형태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다 쓰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사실 볼트를 하루 만에 다 $20 다 쓴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 결제를 또 진행해야지만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가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액에서는 우위를 가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제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무료이거나 또는 금액이 할인이 되거나 이기 때문에 일단 구글 스튜디오 윈이고요. 또 4가지 서비스 중에서는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윈입니다. 6월 달에 윈은요. 6월 달 볼트가 무료로 해커톤 참여만 하면은 쓸 수 있기 때문에 6월 달 한해서는 볼트가 윈이고요. 다음 달에는 또 제 마음속에 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패자부활전을 말씀드리면요. 볼트도 아까 전에 동작에서 실패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획서만 제대로 작성해서 넣으면은 요거 한 번에 넣었습니다. 뭐 추가 수정 안 했습니다. 넣게 되면은 깔끔하게 나오게 되고 세로 고침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바이브 코딩으로 기획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한 버전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있는데요. GPTS로 만들었거든요.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혹시 피드백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서를 써서 만들게 되면 핵심 요소를 분명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UI도 있고 다른 기능적인 것들도 있겠지만은 조금의 복잡도가 올라갔을 때 좀 그 단계를 분할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AI 서비스들을 제가 직접 써보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